Okay, let's go to the next class. This class is for 화법과 작문. The fourth class. Page 51. Okay, next. Page 52. So this poem is by 윤동주.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나무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약수. 이렇게 쉽게 쓰여진 시. 자기 비하하다가 갑자기 자기랑 화해한 거네요. 자, 이 시를 통해 알 수 있는 장문의 기능과 가치. 좀 많이 어렵네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용 국어 시간에 시에 해서 국어 시간에 차차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담아내고 있죠. 시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장문의 기능과 가치를 둬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자, 요거 좀 더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옆에 페이지 53,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글쓰기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는 사연. 여기 보면은 1980년 무렵에 졸업생들이 글쓰기를 필수 과정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들 업무의 35% 이상이 글쓰기와 관련이 있어서 글쓰기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졸업생들이 그렇죠. 건의를 해서 대학이 글쓰기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저는 이런 게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 제일 좋은 대학도 공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학생의 어떤 실력을 키울까 보다는 어떤 대학의 재정이나 대학교 교수들이 어떤 편리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강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얘기를 듣고 대학이 반영하고 이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 중국 학생 공부하는 것도 보니까 한국 학생들보다 엄청 열심히 공부하던데요. That's true. 사실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위기 상황이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실력도 없고 법 질서도 엉망이고. 자, 그런 얘기는 사회 문화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고요. 자,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매사추세츠 공대 학생은 이 부분 인문학을 8개 과목 이상 이수해야 하는데 모든 과목에 보고서 쓰기를 필수로 포함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자, 글쓰기는 다시 말해서 문과생이나 인문대 학생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한국의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한국은 대학 가도 글을 안 씁니다. 그럼 기대하지 마시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지식인, 그 다음에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은 글을 쓰는 능력이 많이 요구된다라는 걸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글쓰기는 English writing입니다. 한국어 글쓰기가 아니고요. 그렇죠. English writing. 54. 장문의 중요성. 자기 성찰 과정. 요건 잘 들어본다. 아까 윤동주 씨에서 파악을 할 수 있었죠. Next. 의미 구성 과정. 자, 새로운 의미가 나도 하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재창조가 이루어져요. 요건 재창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54의 아랫부분 보세요. In page 54 at the bottom, 과정에서 필자는 창조적으로 의미를 구성하므로 장문은 창조적인 의미 구성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필자는 이 과정에서 의사결정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르게 된다. 또한 장문 과정에서 필자는 논리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와 같은 높은 수준의 사고력을 기를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의미 구성 과정에 포함되겠습니다. 문화 공동체 참여 행위. 바로 글을 쓰는 중에 이미 필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함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지식과 가치관, 세계관을 글 속에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 공동체 참여 행위가 된다. 그래서 자기 성찰 과정, 의미 구성 과정, 문화 공동체 참여 행위 이런 것들 용어를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글쓰기에는 본물이다. 페이지 56인데요. 근데 선생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뭐 일기를 뭐 써라, 뭐 글을 써라. 글이라는 건 최종 결과물이죠. 우리가 네. 어떤 담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정리해서 나오는 것도 표현이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배우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경험을 하는 게 먼저가 돼야 됩니다. 그쵸. 아무것도 지금 뭔가 든 게 없고, 그냥 본 거라고는 텔레비 연예인들, 뭐 베스티의 뭐 무대, 뭐 그다음에 뭐 그런 보고 그냥 학교 친구들 잡담하는 거, 그런 게 인생 경험의 전부인데, 뭐 무슨 거기서 얼마나 좋은 경험담이나 뭐 글이 나오겠어요. 매우 학교 힘들죠. 선생님들로부터 뭐 좋은 얘기는 잘 들을 수가 없죠.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글을 무작정 이렇게 많이 써서 많이 써보고 하는 게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결사가 안 됩니다. 먼저 충분한 어떤 공부, 진짜 공부, 뭐 인생 공부, 그 다음에 여행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보고 하는 경험들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페이지 58. 페이지 58에서는요, 원투만 일단 정리해 주세요. 네. 요런 부분들이 저 단어만 보고 사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은 나야 됩니다. 근데 원투까지만 하면 됩니다. 화법의 구두 언어적 성격은 1. 언어 표현과 화법. 화법의 구두 언어적 성격은 시간과 장소를 공유하는 화자와 청자가 말로 소통한다는 것이다. 화법의 상호 교섭적 성격은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를 서로 형성해 간다는 것이다. 화법의 개인관계적 성격은 의사소통을 통해 인간관계를 형성, 유지하고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화법의 사회문화적 성격은 사회 구성원들은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소통한다는 것이다. 자, 은 두 번 들어갔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성격은 사회 구성원들은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듣는 사람도 조금 헷갈릴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은을 이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쵸. 예. 화법의 요소와 유형.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청자를 배려한 청자지향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청자지향적 요거 단어 체크해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지란 화법을 통해 소통되는 말의 내용을 의미한다. 의사소통을 할 때에는 언어적 메시지와 관계적 메시지가 복합적으로 의미를 형성한다. 언어적인 어떤 내용, 관계적 내용, 용어는 조금 문제가 있긴 한데요. 어떤 내용과 내용에 관계된 내용 그 자체와 그 다음에 사람과의 화자와 청자의 관계라는 관계 정보, 그 다음에 내용 정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의미를 형성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들어있는 경우도 많죠. 꼭 항상 모든 대화와 모든 언어에 둘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상황 맥락과 사회적 맥락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나머지는 특별히 뭐 외워야 될 정도의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페이지 60. 자, 이시선 씨 뭐 요건 유명하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굉장히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는 표현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예. 참고로 이분은 이화여대 다녔고 오빠가 연세대학교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2004년 미국으로 떠나 보스턴 대학에 재활 상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이런 게 가능했던 거는 이분이 집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랬어요. 예. 예, 이런 어두운 진실을 또 알고 가야 되겠죠. 예, 아마 매우 가난한 분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 힘들었을 겁니다. 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Bertrand Russell, 1872 to 1970, 98세까지 살았어요. 예, 진짜 오래 사셨네요. 예. 굉장히 어떤 적극적으로 인생에 임하는 분들이 삶에 대한 집착 내지는 삶에 대한 의욕이 강해서 더 오래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쌤도 오래 사시겠네요. 유전.
유전. 자, 요거 한자를 보세요. 흐를유, 전할전이죠. 끊임없는 변천. 흘러서 굴러간답니다. 네. 전할전이 아니고 구르다 전입니다. 구를전. 굴러간다. 끊임없는 변천. 예.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유전된다랑 다릅니다. 압제자, 누르고 통제하는 자, 독재자랑 거의 같은 말이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단순하지만 누를 길 없이 강렬한 세 가지 열정이 내 인생을 지배해 왔으니 사랑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탐구욕, 인류의 고통에 대한 참기 어려운 연민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열정들이 마치 거센 바람과도 같이 나를 이리저리 제멋대로 몰고 다니며 깊은 고뇌의 대양 위로 절망의 벼랑 끝으로 떠돌게 했다. 나는 사랑을 찾아 헤매었다. 그 첫째 이유는 사랑이 희열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얼마나 대단한지 그 기쁨의 몇 시간을 위해서라면 남은 인생을 모두 바쳐도 좋으리라 종종 생각한다. 둘째 이유는 사랑이 외로움, 이 세상 언저리에서 저 깊은 차가운 무생명의 심연을 들여다보며 몸서리치게 하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성인들과 시인들이 그려온 천국의 모습이 사랑의 결합 속에 있음을, 그것도 신비롭게 축소된 형태로 존재함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추구한 것이며 비록 인간의 삶에서 찾기엔 너무 훌륭한 것인지도 모르지만 어쨌거나 나는 결국 그것을 찾아냈다. 내가 똑같은 열정으로 추구한 또 하나는 지식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보고 싶었다. 하늘의 별이 왜 반짝이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삼라만상의 유전 너머에서 수들이 힘을 발휘한다고 설파한 피타고라스를 이해해보고자 했다. 그리하여 나는 많지는 않으나 약간의 지식을 얻게 되었다. 사랑과 지식은 나름의 범위에서 나를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이끌어 주었다. 그러나 늘 연민이 날 지상으로 되돌아오게 했다. 고통스러운 절규의 메아리들이 내 가슴을 울렸다. 굶주린 아이들, 압제자에게 핍박받는 희생자들, 자식들에게 미운 짐이 되어버린 의지할 데 없는 노인들, 외로움과 궁핍과 고통 가득한 이 세계 전체가 인간의 삶이 지향해야 할 바를 비웃고 있다. 고통이 덜어지기를 갈망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해 나 역시 고통받고 있다. 이것이 내 삶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만일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다시 살아볼 것이다. 예, 자서전이네요. 예. 아무튼 자, 뭐 사람들이 우울한 분들은 이거 뭐 두 개만 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뭐 요즘은 한국에서 사랑하기 되게 힘들죠. 예, 결혼하는 분들 별로 없다 그러는데. 예. 아무튼 그 뭐 4포 세대, 5포 세대 뭐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진솔구는 4포세대, 3 5포세대요? 3포 세대, 4포 세대. 3포세, 4포세대 못 들어봤어요. 오케이. 야. 자, 그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3포 세대, 4포 세대는. 야, 3포 세대, 4포. 자, 출산, 육아, 연애 포기 이런 걸 3포라 그럽니다. 네, 뭐 이런 거를. 예. 그럼 직장 포기까지 하면 4포. 그럼 5포는 뭐더라? 5포는 인생 포기인가? 아무튼 예. 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그래서 사랑은 뭐 그리 쉽진 않겠고 뭐 지식을 얻는 거라면 얼마든지 그 돈 안 들이고도 뭐 공부해보고 책 읽어볼 수 있고 뭐 놀러 다닐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돈 안 들이고도. 예. 네.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뭐 충분히 사람이 살만한 이유를 제공해 주지 않나라는 점에서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오케이. 선생님은 이 세상 언저리에서 저 깊고 차가운 무생명의 심연을 들여다보며 몸서리치게 하는 그 지독한 외로움을 덜 수가 없겠네요. 아, 선생님 고양이가 있잖아. I have 6 cats. I'm not lonely. 오케이. 오케이. 굿 아이디어. 아주 좋은 표현이었어요. 아주 좋아요. 내용을 정확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page 64, page 65. 예. 자, 여기 재밌는 거 있네요. 야호 하지 말래, 야호. 산에 가서 좀 야호 좀 하지 맙시다.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왜 저렇게 소리를 질라 할까? 올 때부터 좀 궁금했는데, 안 하는 게 좋은 거랍니다. 왜요? 예. page 68, 69. 자, 별로 할 거 없고 여기서는 page 69에 공감적 듣기, 추론적 듣기, 평가적 듣기, 듣기 전략에 일단 공감하고요. 추론은 이런 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그 내용이나 발표, 글을 넘어가지고 제3의 어떤 결과를 생각해낼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추론이라 그래요, 이거를. 예. 평가적 듣기, 평가질이죠, 평가질. 평가질이라고 그러죠. 근데 어떤 그 상대방이 어떤 듣기를 했을 때, 뭐 듣기나 의견을 듣고 할 때 일단 가장 좋은 거는 먼저 공감을 하세요. 평가질부터 하지 말고.
네. 그게 일단은 필요하다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